식으면 막 200도 넘잖아요. 예. 그때 막 얘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소고기 기름 다 녹여버립니다. 소고기를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굴 때 귀리호스를 뿌린 다음에 막 소고기 해가지고 드셔요. 드신 다음에 그 기름이 이제 있잖아요. 그거 식으면 허해지잖아요. 얘는 안 허해져요. 한번 해보세요. 하얗게 안 돼. 그리고 물에 대면 찬물에 그냥 얘가 씻어 나갑니다. 개고기가 수용성이요. 개고기 찬물에 식혀요. 그죠? 개고기 퐁퐁 안 풀어도 고기 기름 그릇은 그냥 찬물에 이렇게 그림이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 개고기가 수술 받은 환자에게 그렇게 좋다는 거잖아요. 예? 애완견 키우신 분 죄송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예. 지금은 큰일 나죠. 지금은 개님이에요. 개님. 예. 개님. 예. 예. 그래서 막 말 잘못하면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예. 교회에서도 말 잘못하면 안 됩니다. 예. 성도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처럼. 예. 자, 그런데 소고기를 우리 귀리를 뿌린 다음에 소고기를 거기다가 구워 드시면 200도가 넘잖아요. 불판이. 그래서 소고기 기름이 찬물에 녹아버려요. 해보셔요, 가서. 그게 우리 그 효소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독특한 미생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미생물이 사람의 질병을 만드는 미생물이 같으면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얘는 질병을 치료하는 미생물이에요. 사람에게 아주 용한 미생물입니다. 그 미생물이 뿜어내는 효소가 장 속에 들어가면 장을 다시 세팅해서 췌장도 치료하고 모두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소로 여러 가지를 응용하는데 첫 응용한 게 귀리예요. 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귀리를 만드는 우리 효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칡이 좋다 그러면 칡을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인삼이 좋다고 홍삼 좋다고 난리인데 아직 그거 파위가 원체 커서 귀리가 대단한 거예요. 인삼이 대단한 거예요. 인삼이 대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식품 중에 건강보조식품에서 판매 1위가 뭐예요? 인삼, 홍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 귀리 효소를 우리 메기 효소를 인삼에다 적용하는 순간 난리가 아닌 겁니다. 예, 난리가 아닌 게 나와요. 예, 홍삼인데 우리께 기존 우리 귀리하고 하늘과 땅인 것처럼 일반 홍삼하고 우리 홍삼이 하늘과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약효에서. 그거 이제 건들러 갈 거예요. 예, 건들러 갈 거니까 그 전에 사전 예행 연습한 게 귀리 효소예요. 예행 연습처럼. 이제 완전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게 지오미 사업이에요. 이 지오미 사업만 해도 2시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오늘은 대반전을 위해서 우리 원업이 전반적인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건강식품 얘기하니까 건강식품 회사인 줄 아는데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의 회사입니다. 어느 회사가 또 우리 코인 회사인 줄 아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코인 회사가 아니라 코인은 하나의 부수적인 거고 메타버스로 전 세계를 메타버스로 만들려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유일한 회사. 우리 회사가요.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산 랭킹 20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 인터넷에 나오는 분입니다. 그분을 제가 서울 월드 케이팝 센터에서 몇 번 만났어요. 예, 저랑 사진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메타버스 기술을 가지고 그 메타버스 기술 가지고 왜 도시를 만드냐? 재미가 뭐가 있냐? 도시 만드는 게 라고 했어요. 메타버스는 게임으로 가야지 재밌으니까 돈들을 내고 이런 건데 우리는 게임이 없어요. 그냥 도시만 만들어 놓은 거야. 서울하고 경기도를 다 만들었어요. 예, 그걸 만드니까 이분이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제가 안전 때문에. 그랬더니 이분이 왜 도시를 만드냐? 그래서 돈이 되겠냐? 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게임 중에서 가장 재밌고 가장 박진감 넘치는 게임이 뭔 줄 아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그분이 답변을 못합니다. 뭐냐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게임하는 겁니다. 있는 자는 자기 걸 지키려고 하고 없는 자는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을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빌딩을 소유는 하나잖아요. 빌딩 소유. 그 빌딩 모두를 메타버스로 나가서 그것을 10,000,000의 1 가격으로 한번 붙게 하는 거예요. 자, 10,000,000의 1 가격. 빌딩이 1억, 100억이면 얼마에 100만 원에. 10억이면 10만 원에. 1억짜리는 10,000원에 거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앞에 저 빌딩이 우리 집 조그만데 저 빌딩 때문에 우리 집 햇빛도 못 받고 저걸 어떻게 부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돈이 없는데 에이 메타버스에서 저 빌딩 내 빌딩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싸움 이게 진짜 박진감 넘치는 거 아닙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싸움. 그래서 그 싸움에서 지면 자살도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자살하는 그런 싸움이 우리 메타버스에서 벌어질 거다. 이분이요. 그래가지고 아라비아에 서서 도시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뭔 도시야? 네옴시티. 예, 네옴시티를 메타버스로다가 만들어버리자. 해서 사전에 자기가 도시 개발하고 있는 조단이 그 도시 개발하는 그 도시를 만들자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서가 날아왔어요. 저한테 계약서가 왔어요. 근데 계약을 제가 안 했습니다. 네,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종교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걸 안 하고 미국 뉴욕하고 먼저 하겠다. 그렇게 방향을 그쪽으로 다 잡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편해. 이슬람하고 하는 것보다 기독교 배경을 가지기 때문에 기독교랑 하는 게 제가 훨씬 편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터뜨린 것보다 뉴욕에서 벌리겠다. 뉴욕을 메타버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쪽으로 다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코인 회사로 알면 아주 전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 도시를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그 메타버스 건물 소유주와 그 건물 주변에 저 건물을 갖고 싶은 사람끼리 사고 팔고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게임을 시작하는 게 저희가 구도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는 우리가 다 우리 회사잖아요. 제가 제 자랑할 거면 자랑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제 우리 회사 자랑이잖아요. 우리 회사니까 제가 오늘 마음 놓고 자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때는 제가 흥분해서 좀 오버하더라도 우리 회사 얘기하다가 흥분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숱한 2년의 실현 속에 이제 수면 위로 우리 기술들이 이제 드러나서 여러분 앞에 공표하는 다음 주면 공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거 그냥 제가 들썩거리다 말았잖아요. 이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이것도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제부터 발표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자, 다음 해주세요. 아니요, 이거,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벌써 얼마 지났어요? 1시간 다 갔네, 이거. 큰일 났네. 서론 얘기하다가 1시간 다 갔습니다. 느낌은 전달 받으시죠? 중요한 건 느낌입니다.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파악해서 알겠어요? 직관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관력. 그거잖아요. 그래서 스피드 시대는 속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먼저예요, 먼저. 먼저의 개념이 강한 거다. 속도의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스피드 시대 했는데, 스피드 시대니까 빠른 거, 빨리.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빠르고 일할 때도 빨리잖아요. 늦게, 남이 먼저 이미 다 선점했는데, 늦게 가가지고 빨리 가면 뭐냐고,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죠? 먼저 개념이 있어요. 그 먼저 개념은 옛날에는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의 시대나, 3차는 아니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
다 재보고 분석해보고 그리고 그 시작해도 괜찮아. 그런데요, 3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때부터 4차 산업혁명을 오는 이때는요, 내가 다 분석하고 내가 다 비교 검토하고 시작하면 먼저가 아니고 늦게가 돼요. 그때 부지런히 빨리빨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는 겁니다. 먼저예요. 먼저는, 그럼 먼저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직관력이 있어야 돼요. 직관력. 직관은 이 정신적인 세계고 이 심리적인 세계예요. 야, 이거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 전달. 제가 1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1시간 떠들었는데 뭘 제가 얘기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직관으로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느낌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 워너비 그룹을 분석한다고 와가지고 공부해보세요. 저는 수많은 카이스트 박사들하고 전자통신연구원 박사들하고 계속 그분들이 뭘 개발하면 연구비를 타내야 되니까 연구비를 타내려면 얘를 앞으로 어떻게 응용할 거냐를 반드시 넣어야지 연구비를 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그런 것들을 기술을 개발할 때 저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요게 개발해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마케팅하면 좋겠냐. 그러면 제가 사회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화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기획서에다가 얹는 겁니다. 이게 이 사회에 이런 쪽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얹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니까 제가 연구 분석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지금 축산 분야하는 것도 이미 저는 미생물 연구를 많이 했다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워너비를 다 공부해가지고 워너비를 알 거다? 오늘 뭐만 가슴으로 느낄 거 아니면 워너비 대단한 회사다. 예? 우리 일반 다단계나 유이사수시 이런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음해가 돼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저를 끊임없이 조사했을 뿐이지 조사해서 우리 회사의 세계를 쫙 펼쳐지면 경찰들도 이게 뭐가 뭔지 몰라. 예.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술들을 모아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에 50분 동안 이제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회사는 예? 세상에서 보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 그걸 자신 있게 직관으로 서로 느끼자. 예, 이 부분 그거 얻고 가면은 오늘 강의 잘 들으신 겁니다. 예, 억지로 제가 주입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제 그걸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3월 달에 나오는 게 AI 글라스 설계도 만들기. AI 글라스가 이제 이 얘기할 거고 탄화기 공장 준공식 제가 몽골 갔다 오면 바로 할 겁니다. 준공식. 예, 다음 주에 우리 18일 행사하고 준공식 있어요. 테이프 끊어 이제 예, 요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진공건조기 18일 나옵니다. 이제 18일 날. 예, 이걸 잠깐만 날짜가 왜 18일이지? 잠깐만 발음이 그래요. 예. 알아서 해석해 주세요. 예, 18일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발전기 조립 시작 요 얘기도 또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너무 대단해서 이거는 뻥 같아. 예, 이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양자파동 오늘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예. 이 기술이 우리 전체 기술에 안 끼는 데가 없는 애입니다. 저게. 예, 우리 효소에도 끼고 얘는 다 껴요. 예. 우리 그 건강보조식품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상조, 구독은 렌탈 서비스 시작하는 거, 지오미에서 시작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하나 하는 게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세계에서 보도 듣도 못한 기술들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한번 AR 글라스 한번 보겠습니다. 넘기세요. 네. 자, 요게 자, 이렇게 이제 쓰고 등장하는 거예요. 예. 괜찮죠? 뭐 있어 보이잖아요? 예.
예, 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이다가 조금 이 태가 조금만 좀 가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 회사에서 개발해가지고 발표한 AI 글라스입니다. AI 글라스는 건 인공지능이 들어간 글라스라는 거예요. 안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 위해서 만드냐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만들면 이 끝에 코드를 여기다가 핸드폰에다 딱 연결해요. 연결하고 여기에 버튼이 이제 나오는데 버튼을 딱 누르면 시각장애인이 바깥을 나갈 때 SOS 버튼을 딱 누르면 이게 휴대폰을 통해서 전국의 봉사자들한테 쫙 가. 그럼 봉사자에서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어느 지역의 시각장애인에 따라서 봉사자가 컨택을 해. 내가 이 시각장애인 지금 어디 나가려니까 내가 봉사하겠다, 알바하겠다라고 탁 누르면 그 사람 핸드폰과 시각장애인 핸드폰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여기 안경 보면 카메라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듯이 시각장애인이 자기 집을 벗어나가면 시각장애인은 눈은 안 보이는데 이 안경이 본 것을 봉사자 핸드폰에 다 보여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귀에 들리는 게 이 여기 태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이 들리는 소리가 봉사자한테 다 들려. 그래서 봉사자가 말하는 게 시각장애인이 귀에 다 들려요. 여기 다 스피커 있어요, 이 안에.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 시각장애인이, 여기 강남구청에 가야 돼. 그럼 강남구청 가려면 여기서 걸어가든지 버스 타고 와서 지하철을 타고 다시 내려서 걸어서 가야지 강남구청 가서 뭔가 장애인 뭐를 해야 돼. 서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이제 갈 때 그동안에는 더듬더듬 이렇게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안경이 있으면 딱 SOS를 딱 누르면 봉사자랑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무슨 대학교 누군데 오늘 아저씨 제가 도와드리러 했어요.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그러면 예, 저 강남구청까지 저 거기 가는 길 너무 잘 알아요. 그 동네 살아요, 저.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되어서 이제 시각장애 가는데 아저씨 3발 더 가면은 거기에 난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계단 있어요. 그러면 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자전거 하면 진짜 왼편에 자전거 오니까 조심해서 가세요. 이러면 이제 자전거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옆에서 쾅 소리가 나면은 시각장애인들은 깜짝 놀래가는데 쳐다는 안 보잖아요. 봐봤자 그동안에 안 보였으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다고. 저 위험이 소리가 나한테 오는 위험인지 지나가는 위험인지 멈춘 위험인지 모르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 아저씨 꽝소리 나는데 쳐다보세요. 그러면 쫙 쳐다보면 그거 리어카에서 뭐 떨어지는 소리니까 괜찮아요. 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는 길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뭐 서류를 받았어요. 예, 구청에서 서류를 받으면 아저씨 서류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점자가 아니면은 이게 보는 게 습관이 안 됐잖아요. 왜냐면 보면 손으로만 대놓고 이렇게 손이 가는 거지. 근데 종이를 주었을 때 아저씨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보면 저 읽어줘. 봉사자가. 그거 이런 거예요. 저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 안경 이름이 뭐냐면 헬프, 돕다, 아이, 눈을 돕는다. 그래서 얘가 헬프아이입니다. 이걸 만든 거예요. 작년에. 얼마나 대단한 귀한 기술이에요. 저희 기술이. 예? 시각장애인데 눈을 도와주는 거예요. 눈을 도와주는 일.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1억 5천 되고 정부가 1억 5천 돼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뭘 한 거냐면 이게 두꺼운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는 기판, 반도체, 컴퓨터 기판, 핸드폰에 기판 들어가잖아요. 이게 커서 이만한 테두리가 나온 거예요. 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년 동안에 저희가 업그레이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만들으니까 벌써 굵기 차이가 나죠? 예? 얘만큼 테두리가 가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맡겼어요. 저희가 디자인을 맡겼는데 그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얘는 프라다라는 명품에서 만든 선글라스예요. 얘를
기준으로 우리 안경을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명품 안경을 2개를 샀어요. 하나는 디자이너한테 주고 하나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명품 안경에 이렇게 테두리가 이거보다는 얄쌍하죠? 예. 이게 세계 명품이 만든 디자인이니까, 예. 거기에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 디자인으로 나오면 저 여자 보세요. 세련되잖아요. 예? 저런 안경을 시각장애인이 딱 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 쓸 수 있을까요? 유튜버가 딱 저걸 써. 그러면 다른 유튜버들은 휴대폰 잡고 이래고 찍으냐고 정신없어. 예. 찍느냐고 정신없는데 어떤 유튜버는 이걸 딱 저렇게 쓰고 쫙 자기 보는 것마다 다 지켜가지고 핸드폰에 저장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갈까요? 이제 앞으로 막대기에다가 휴대폰 달고 카메라 찍는 거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지는 겁니다. 자, 컴퓨터는 데스크탑이라 해서 책상 위에 있는 게 컴퓨터입니다. 책상에 있는 컴퓨터가 50년에서 70년을 온 거예요. 예전에 도트 컴퓨터부터 70년을 온 거예요. 그랬던 컴퓨터가 맨날 그놈이야. 모양이 바뀌고 굵기가 바뀌고 크기가 바뀌고 얇기가 바뀌고 이런 수준인데 그 책상에 있는 컴퓨터가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핸드폰의 변화예요. 맞죠? 이건 큰 트렌드 변화예요. 트렌드 변화했을 때 컴퓨터 만드는 전 세계는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수백 개, 수천 개 됐었습니다. 그런데 트렌드가 변화되는 핸드폰으로 딱 바뀌자 두드러진 회사가 삼성과 애플로 탁 줄어든 거예요. 전 세계에 주머니에 넣고는 이 컴퓨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 세계인들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쓰고 있는 것을 수백 개, 수천 개 회사가 벌던 걸 2개 회사가 다 벌어버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트렌드 변화는. 자, 이 휴대폰은 어떻게 바뀔까요 앞으로? 예? 휴대폰도 커졌다 줄었다 얇았다가 늘었다가 뭐 별의별 색깔 이렇게 바뀌는 게 이제 큰 변화가 뭐냐면 휴대폰이 어디로 바뀌냐면 안경으로 가는 겁니다. 안경으로 가고 이 안경에 인공지능을 다는 거예요. 안경에 인공지능을 달아서 내 머리하고 안경이 같이 교통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눈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가 저 여자가 쓰는 저게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기에. 그래서 컴퓨터가 자기 머릿속하고 다 인공지능으로다가 저걸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 안경에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예, 정부랑 해가지고 개발한 게 뭐냐면 여기 안에다가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이 카메라는 뭘 보냐면 내 눈 아래 홍채를 읽어가지고 얘를 안경을 딱 쓰면 로그인. 이제는 로그인 비밀번호 몰라도 돼. 안경만 딱 쓰면 내 앞에 쫙 펼쳐져. 은행 로그인 되죠. 전자지갑 로그인 되죠. 다 나를 입증할 수 있는 게 다 뜨는 거예요. 로그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놈이 안경을 딱 벗는 순간 로그아웃 돼. 자기가 쓰면 자기 거 로그인 돼. 이 사람을 이거 눈알을 빼가지고 해줄 수도 없고. 예.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메타버스를 갈 때 안경 쓰면 자동으로 다 메타버스 가요. 로그인 필요 없이. 이거를 어느 회사가요? 우리 회사가 만들었다니까요. 홍채인식. 예. 개발이 끝난 거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도 저희가 이제 그 모든 1년치 결과 보고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안경을 딱 놓고 이 앞에다가 동화책을 딱 놔줬잖아요. 그러면 안경에서 동화책을 읽어가지고요. 이 스피커로 들려줘. 동화책을 다 읽어줘요. 예, 그것도 우리가 개발이 됐습니다. 예, 얘가 동화책을 읽어준 거예요. 영어로 된 거는 번역해가지고 읽어주고 중국어도 번역해가지고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이거를 딱 쓰고 시각장애인이 이거 쓰고 뭔가 명함을 누군가 주면 명함을 이렇게 앞에다 대면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누가 전단지를 주면 전단지를 이렇게 보면 읽어줘요, 귀로. 그런 게 됐어요. 다 개발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로 이렇게 들어갔다.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저희가 1년 동안에 개발한 이거는 카피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노출된다 해서 카피할 수가 없어요. 예, 카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이걸 국가기관에서 만든 거예요, 박사들이. 그래서 카피가 되게 되겠어요, 안 되게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우리 회사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디자인도 나온다. 디자인은 막 바뀔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거 선글라스인가 그랬는데 이거를 그냥 일반 돋보기 아니 일반 그 돋보기를 해도 되고 일반 그 안경 도수 있는 안경 알을 투명한 알을 넣고 이 밑에 테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뿔테 안경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선글라스용, 그 다음에 남성 안경, 여성 안경. 그걸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냐면 제가 이제 프랑스 파리에 이제 여행을 갔어요. 여행한데 이거 영어도 지금 잘 모르는데 그냥 프랑스어를 써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읽냐고 버스를 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 안경을 딱 쓰고 관광 가이드를 SOS로 딱 불러. 그러면 관광 가이드가 화장실에 앉아있든 안방에 두비누 있든 어디 가서 놀러가 있든 간에 관광 가이드랑 연결되면 관광 가이드는 나를 안 쫓아다녀도 돼요. 자기는 핸드폰으로 내가 보는 거 다 안내해 준다 이거예요. 후잖아요. 그리고 젊은 애들은 K-팝 공연에 갔어. 공연장 가가지고 막 응원봉 두드리라 박수 치려 막 함성 지르는데 또 내가 보는 걸 보고 찍고 싶잖아. 이것도 찍어야 되나 응원봉도 던져야 되나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는 콘서트장에 가면 다 애들이 이 안경을 쓰고 가는 거예요. 이 안경을 쓰고 콘서트장 가서 왜 얘에다가 녹음 버튼을 탁 누르면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다 녹화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미나실이라든지 학원에서 제가 강의하는데 여러분 내 강의는 안 듣고 그냥 핸드폰만 다 여러분들이 보고 녹화하면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안경 쓰고 있는데 내 강의가 다 녹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학생들이 학원에 갈 때 무슨 안경을 쓰냐? 저 안경 쓰는 거예요. 자기 눈이 나쁘면 도수 있는 것만 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녹화를 한다는. 그리고 여행 갈 때 내가 보는 거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예. 시대가 바뀌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LG, SK, KT랑 제휴해가지고 휴대폰 팔 때 저 안경이 20만 원대예요. 20만 원대. 예. 저희가 20만 원대 팔아도 많이 남습니다. 예. 원래 첨단 기술은 많이 남겨. 예. 알죠? 예. 그래서 저 핸드폰을 팔 때 저 안경이 같이 팔면서 통신 요금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이제 이런 시대를 저희가 열게 됩니다. 자, 3월에 저희가 뭘 했냐면 요렇게 만든 얄쌍하게 만든 세련된 선글라스인데 카메라와 스피커와 그 마이크가 달린 그리고 인공지능이 달린 얘가 언제 등장한다고요? 3월에 등장합니다. 등장하면 저희가 1000대를 장애인 협회에다가 시각장애인 협회에다가 기증하게 된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서. 예. 그래서 저희 변호사님이 다행히 직전에 시각장애인 협회 고문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1000대를 기증하는 것도 했습니다. 예. 왜요? 1000대 기증하면 1000명이 써보고 야 이거 좋다 하면 KBS 뉴스에 나오지 YTN에 나가지 조중동 신문에 나가지 이런 그 다음에 뭐에 나가요? SNS로 그냥 막 나가잖아요. 그리고 장애인협회에서 LG, 삼성, 뭐 KT 이런 데다가 기부를 요청하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시각장애인이 몇만 있어요? 30만 명 있습니다. 예, 1000명만 씌울 수 없잖아요. 30만 명 다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경을. 그래서 30만 대를 뭐 그 연예인들 예, 요즘 뭐 그 기부 많이 하는 연예인들 많잖아요. 예, 김장훈이 대표를 해가지고 김장훈 그다음에 마라톤 뛰어가지고 뭐 병원 세운 분 있잖아요. 그 예? 그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예, 그런 분들이 막 나서서 시각자 옆에 나는 1000대 기증할게.
예, 20만 원씩 1000 되면은 2억이면 되잖아요. 2억. 예? 1000 되기 중에 있게. 그러면 1000명의 눈을 내가 해주는 건데, 막 기부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막 벌고, 1000대만 기증한 거야, 1000대. 그래 벌고, 그 다음에 코트라를 통해가지고 어디로 가? 그 다음에 우리 형님, 그 세계 태권도 연맹, 아니, 합기도 연맹, 그걸 통해가지고 전 세계 대사관을 통해가지고 그 나라 시각장애인협회를 갈 거 아니냐 이거죠. 떼돈을 봅니다, 떼돈을. 떼돈을. 아니, 이런 회사가 뭐 유사수신 회사라고요? 전혀 유사수신 한 적도 없고요. 전혀 안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걸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박사들이 대표로 있고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사들만 있어요. 박사들하고 있는데 제 자랑 좀 해야지. 제가 말이 통해. 말이 통해요. 제가 다 전문적인 용어를 뭐라도 알아들 건 다 알아듣고 서로 의논하면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프트웨어 개발은 또 우리 다른 계열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컨소시엄이라 그래요. 컨소시엄. 회사들이 뭉쳐가지고 해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왜 그동안에 자랑하느냐? 방해가 되니까. 안티들이 또 뭐 어느 정부 기관이면 거기다 찔러놓고 막 난리를 피는 거니까 아무리 말하지 않고 그동안에 해왔던 걸 3월에 드러난다. 여기서 이제 잘생긴 분, 예쁘신 분들 딱 오셔가지고 저거 쓰고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모델, 워너비 모델 다 해가지고 쫙 이제 퍼뜨려질 겁니다. 다음 거 보시죠. 자, 이거는 탄화기입니다. 탄화기. 엄청나죠? 이 탄화기인데 이 탄화기가 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냄새 안 나는 탄화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만이에요?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이 싸대는 똥, 분뇨는 어디로 가? 얼마나 많겠어요? 5천만 명이 매일 싸는데. 그 처리를 하는 데가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맞죠? 각 도시마다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어요. 하수종말 처리장이 그냥 그 똥 처리하느냐고 정신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처리가 문제는 버릴 데가 없어요. 버릴 데가. 이거 재활용이 안 돼. 재활용을 하려도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다에다 좀 버리고 이랬는데 환경이 강화돼가지고 환경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절대 못 버립니다. 못 버리니까 그냥 그 하수종말 처리의 책임자들이 쌓인 걸 계속 버리고 계속 나오고 버릴 데는 없고 그래가지고 제발 대통령님 국민들한테 좀 해가지고 15일만큼만 똥 좀 안 싸게 해주세요. 15일간만. 돼요 안 돼요? 이게 연중무휴로 싸. 연중무휴. 5천만이 계속 싸되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어요. 그 분뇨를 액상은 처리를 해가지고 맑게 해가지고 물로 보내는 거고 그건 기술이 있어요. 화학제를 많이 써서 그것도 위험한데 그렇게 하고 슬러지 덩어리는 탄화시켜라. 수치로 만들어라. 수치로 만들어서 화력발전소에다 납품을 하면 화력발전소는 그것을 받아라. 화력발전소에서 아니 석탄 떼는 게 열량이 많지 똥 떼는 게 열량이 많겠습니까? 그 열량 부족분을 세금에서 보충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제 첫 번째 서부발전으로다가 수치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요. 납품한 후에 노조가 데모를 일으켰어요. 똥냄새 때문에 그냥 화력발전소가 그냥 똥이 그냥 물려오는데 수치로 바뀌어도 냄새를 못 없앤 거예요. 냄새를 못 없애요. 그래서 다 금지했습니다. 입하를 금지했어요. 노조가 반대를 들어서면 정부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받아주는데 냄새를 없애가지고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없애는 기술은 우리 워너비 기술이잖아요. 우리가 냄새를 없앨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냐, 분뇨 냄새 돼지 분뇨 냄새 없앴잖아요. 예, 가보신 분들 했잖아요. 우리 함양을 인수했잖아요. 함양 인수하는 게, 함양이 하루에 70톤을 처리해가지고 있어요. 돼지 분뇨를 하루에 70톤 처리해가지고, 그거를 설치를 하러 딱 갔는데, 70톤치 받은 걸 뿌리질 못하니까, 예, 농한기에는 좀 뿌리는데, 농번기에 냄새 나는 거 뿌려보세요. 어떻게 누구사 지냐고. 그냥 안 받아요, 농촌에서. 그러니까 이걸 쌓아놨는데, 돼지 분뇨를 받을 때 3만 원씩 받거든요. 1톤당 3만 원씩 받아. 그러니까 돈 받는 거니까 막 받아. 축사부터 받아가지고 하루에 70톤이니까 3만 원씩 70이니까 200, 37, 21, 210만 원씩 매일 받는 거예요. 받는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버릴 데가 없잖아. 처리가 안 되잖아요. 갔더니 지하가 얼마나 지하 탱크가 큰지 10,000톤이 재 있어요. 10,000톤. 돼지 분뇨가 10,000톤이 재 있어요. 그 10,000톤을 냄새를 없애는 걸 했는데 저희가 한 달 만에 끝냈습니다. 10,000톤을 한 달 만에 냄새를 싹 없앴어요. 그래서 지금은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예, 처음에 가신 분들은 좀 냄새가 났었어요. 가보신 분들은 지금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걸 200톤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지금 허가를 받고 있어요. 200톤. 예, 왜냐면 우리가 200톤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200톤을 받으면 3만 원씩 200톤이면 60만 원씩 하루에 60만 원씩 버는 거예요. 버는 거 갖다가 분뇨, 액체는 액비가 돼가지고 과수원이나 이런 논밭에 뿌리게 되는데 그거를 요번에 홍성 어디죠? 거기 김메리 사장님, 예? 어디 쌀 예? 서산에 우리 회원 중에 사업자 중에 이왕표라는 분 인터넷 치면 압니다. 이 양표라는 기술인이 있습니다. 명장은 쌀 명장이야. 쌀 명장 전 별건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랬더니 농촌진흥청에서 쌀 명장을 준 거예요. 쌀 명장을 준 이상 다른 사람을 안 줘. 이분이요, 쌀 명장이야. 우리나라의 대표적. 그 쌀 명장이 우리 돼지 오줌으로다가 만든 액비를 갖다가 쌀에다가 뿌린 거예요. 30%가 증가했습니다. 고추에다가 뿌렸습니다. 고추가 그냥 타닥타닥 달라붙었어요. 고추 대궁이 사람 키보다 1.5배 돼.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예? 고춧가루가 너무 맛있죠? 예, 고춧가루가 너무 맛있어. 예. 이게 난리가 아닌 거예요. 예, 지금 왜 왕성하게 못했냐? 워너비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워밍업 차원에서 한 겁니다. 우리나라 1,100만 마리가 있습니다. 돼지가 1,100만 마리를 저는 고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고기로 보는데 우리는 발효통으로 보여요. 발효통. 예? 발효통이 1,100만 마리가 1,100만 개의 발효통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 열량이 얼마나 들어요. 전기를 얼마나 넣어야 돼. 이거는 돼지가 알아서 발효해가지고 쌓아주는 거야. 예. 건더기는 일로 탄화해가지고 화력발전소로 보내면 되고 액체는 액비를 만들어가지고 전 농토를 뿌리게 될 수 있잖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냄새 없애는 탄화기. 요게 경상북도 의성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성에. 영상을 들어주시죠. 자, 이런 탱크로리가 있어야 되죠. 예. 그 분열을 싣고 오면은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넣어서 탄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관을 타고 들어가서 기계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탄화를 시킵니다. 탄화시켜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포장해서 이 포장 장치잖아요. 포장해가지고 화력발전소에다가 보내면 돈을 받는다는 거죠. 예. 하수종말청에서 똥을 받을 때도 돈 받고 팔 때도 돈 받고 이거 기가 막힌 사업 아니에요? 예. 남들은 뭐 만들려면 원료비를 주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맞잖아요. 붕어빵을 만들려도 밀가루 사와야죠. 팥 사와야죠. 그래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뭘 만들어도 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원료를 돈 주고 아니라 돈을 받고 원료를 받고 팔 때도 돈 받고 팔고 그리고 다른 거는 불황이 있어 불황기. 왜냐? 원료가 뭐 문제가 돼가지고 원료가 안 들어온다든지 파동이 일어난다든지 노동자가 파업을 해가지고 원료가 안 오는지 이거는 연중무휴 싸. 사람도 5천만이 싸대고 돼지도 1,100만 마리가 싸대고 소도 싸지 뭐 다 싼 거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 의성이 만들어지면 이게 전국에 다 만들어져서 사람이 싸는 5천만 똥이 우리 똥이다. 그래서 원업이가 하는 일은 국가가 하는 일이다. 국가가 하는 일.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선진화하는 것이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고 몽골에 가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몽골이 방목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정착목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집단 사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방목했던 분들은 가축은 전문가예요. 가축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그들이 이제 방목에서 정착목을 하는데 인부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울란바토르 150만이 있는데 그 150만 중에서 50만은 빼내야 돼요. 바깥으로. 맞잖아요. 거기서 쓰레기 줍고 있고 뭐 이러고 계시거든. 그래서 50만 명을 빼내가지고 10만 명 도시를 5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도시가 돼지 축산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10만 명 돼지 축산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평을 볼강도라는 도에서 거기가 축산 2위예요. 몽골 중에서 두 번째로 축산을 많이 키우는 도인데 거기서 1,000만 평을 우리한테 할당하겠다고 땅을 지정해 준 겁니다. 근데 제가 못 가니까 그 일을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가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축산도시를 만들면 목표가 1,000만 마리예요. 1,000만 마리를 키우는데 몽골 정부에서 개런티가 뭐냐면 보장해 주는 거. 보장해 주면 독일 모 자산운용사에서 3조를 대주기로 한 겁니다. 3조. 이 도시 만드는데 한국 지사장하고 다 만나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개런티를 작업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을 만나니까 국회의원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랑 설득을 해가지고 개런티를 축산도시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 축산도시인데 돈을 독일에서 대줘라. 독일은 무슨 자금이냐면 오일머니예요. 오일머니. 중동 머니를 독일에서 거기는 반드시 개발도상국에만 지원해줘요. 개발도상국. 그래서 몽골의 어느 도에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축산도시를 지원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진행이 돼요. 왜 그랬냐면 거기서 돼지 1,000만 마리가 싸주는 분뇨, 그 분뇨를 액비로 만들어서 사막에다가 뿌리면 사막에 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막화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후환경의 변화로 땅에 효소가 부족해진 거예요. 효소가 부족해지면 식물이 먹을 양분이 없어요. 요소 준다고 해가지고 요소를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막 먹는 게 아니에요. 칼륨 준다고 칼륨 먹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것을 미생물이 효소를 만들어야지 효소와 미네랄이 결합이 돼야지 식물이 먹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몽골 사막화되는 땅에 효소를 집어넣어야 돼. 효소. 그래서 그 효소를 누가 만들었냐면 효소를 발효통을 하나 사가지고 발효통에다가 전기 넣어가지고 열 내가지고 거기다가 영양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거 갖다가 어떻게 그 넓은 사막을 뿌리냐고. 그런데 1,000만 마리 돼지를 기르면 중국이 5억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5억 마리를 먹고 있어. 돼지고기를. 그러니까 1,000만 마리를 몽골에서 키워가지고 고기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거기서 싼 똥은 사막에다 뿌리고 사막에서 자라는 옥수수는 사료로다 쓰고 그래서 서울대학교 최용림 교수하고 같이 경축 순환 도시를 만들겠다. 이걸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몽골 가서 하는 것은 1000만 개의 발효통을 만드는 거다. 1000만 개의 발효통. 발효되는데 공짜야. 돼지가 알아서, 예? 돼지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지만 30 몇 도 될 거 아니에요. 다 그 온도로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냥 매일 싸줘. 예? 매일 효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연중 부유. 예? 그걸 갖다가 사막에다 뿌리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분토에다 뿌리면 염분토가 사라지고 거기서 작물이 자라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도 가게 되면 중국 한반도, 남북 한반도 땅덩어리보다 2배 되는 염분토를 우리 거로 만들려고 한다. 50년 동안에. 이제 그 작업도 할 겁니다. 어차피 농사 못 짓는 거 우리한테 줘. 내가 농사 짓게 거기다가.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언제? 3월에 준공식을 한다. 예.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이거 세계적인 기술. 지금 폴란드에서 예? 만들어 달라고. 폴란드 우크라이나 옆에 있잖아요. 왜냐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돼지 분뇨 없애는 테스트를 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가 폴란드잖아요. 폴란드에서 요청이 왔어요. 우리가 돼지 분뇨 집단 사육을 했을 때 돼지 분뇨 없애는 기술을 접목하고 싶다고 했는데 국가가 저를 안 되잖아요. 가가지고 사고 나면 큰일 났잖아요. 저를 그냥 과잉보호. 예, 그래가지고 못 갔었습니다. 이제 폴란드 가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잘 사라지는 우간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간다에서 커피를 우리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우간다 커피.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탄화기 사업, 분뇨를 탄화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세계적인 거예요. 그런 회사한테 제가 투자를 한 겁니다. 예. 자, 다음에 어떻게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까? 그냥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시면 됐습니다. 느끼려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설명하는 것도 모르지만 너 나 못 믿어? 예. 못 믿어? 빨리 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 믿음의 믿음으로. 예. 그래서 성경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 이게 모든 것을 증명해줘야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증명할 것 같지만 안 그래입니다. 예, 다. 예, 그래서 컴퓨터보다 우리가 더 빠른 게, 인간이 더 빠른 게 뭔지 알아요? 싫어, 좋아를 인공지능보다 더 빨리 해. 너 이거 좋아? 싫어. 이게 이렇게 빨리 나가는 거예요. 이거 좋아? 아, 이게 뭔가 분석하고 뭐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이런 단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론은 싫어. 이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좋아, 안 좋아? 싫어. 좋아. 이걸 아주 성광속처럼 빠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직관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분석해서 할 것 같지만 실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직관으로 하고 있어요. 직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느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는 것은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저 팩트를 분석하는 건 나중 얘기고 가슴으로 우리 회사는 대단한 기술을 가진 회사인데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억울하게 감춰져서 개발해 왔다. 예,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바랍니다. 자, 18일 날 발표할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나오냐? 18일에 나오는 겁니다. 자, 예. 이게요, 제가, 우리 이 안경, 좋아요. 안경 누가, 예, 뺏어갔어. 아이, 억울하지만, 좋아, 가져가라. 분뇨 사업 누가 또 뺏어갔어. 국가가 뺏어갔다 그래봐요. 아이, 억울하지만, 그래, 줄게. 왜 그런 마음이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더 크다 이거입니다. 얘가 더 크다. 예,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은 분뇨 탄화기는 지오미 사업이 아니에요. 그럼 분뇨 자원에 참여했던 문거예요. 40%가. 그 다음에 글라스는 어디 거냐면 얘는 G딜러, K딜러용이에요. G딜러는 훨씬 많아요. IT 사업이 G딜러 거니까 메타버스, 프람 뭐 이런 류가 G딜러
사업이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 그것도 G딜러, K딜러 거예요. 예, G딜러, 이벤토, G딜러 겁니다. 예, 이벤토도 이제 신문사들하고 이제 뭔가 일을 벌릴 건데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얘는 지오미 겁니다. 예, 지오미 사업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건조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일상적이죠? 귤 건조하면 이렇게 나오죠? 사과 건조하면 이렇게 나오죠? 예, 무말랭이 건조하면, 무말랭이 알죠? 물을 건조하면 이렇게 말랭이가 되는 거잖아요. 고추 건조하면 이렇게 고추도 이렇게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세포가, 건조하면 세포가 이렇게 축 오므라들어. 세포가 오므라들으니까 왜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오므라들죠? 물 때문에 유지됐는데 물이 빠져나가고 오므라드는 거예요. 예, 사람도 나이 들면 왜 이렇게 쪼그라져요? 똑같아. 건조돼서 그런 거예요. 건조. 물이 빠져나간다. 함수량이 예, 아이들은 70%가 물인데 나이 들면은 60% 이내로 떨어지니까 쪼그라지는 거예요, 세포가. 그러니까 물을 2리터씩 이거 찍어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 찍어 바른다 안 되니까 잠깐만 수술하는데 그러지 말고 물을 2리터씩 드시는데 효소물을 2리터씩 드시라는 거예요. 효소물을 2리터씩 드시면 얼굴이 그냥 탱탱해지고 반질반질해지고 그냥 광이 난다니까요. 우리 효소물을 2리터씩 드시라니까. 2리터씩 못 드시는 거 사서 저가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시면 원액을 주면 그거를 1000배 타가지고 2리터씩 드시면 돼요. 2리터씩. 예, 그렇게 되면 예. 이렇게 안 된다, 이거 이렇게 쪼그라드는 건 세포가 건조되면 물이 빠져나가면 쪼그라들어요. 이게 일상적인 건조입니다. 자, 저희 건조기로 만든 고추예요. 얘 생이 아니라 얘 건조한 거예요. 건조한 게 색깔, 모양, 세포가 안 쭈그러들고 건조하는 기술이에요. 안 쭈그러들고 건조하고 여기에 있는 향과 맛을 그대로 공중으로다가 안 날려보냅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고 물만 쏙 빼. 물만 쏙 빼는 기술입니다. 예. 그래서 세포가 살아있다 보니까 얘를 뒤에서 불을 비춰본 거예요. 고추를요, 말리면 쪼그라들기 때문에 검어지거든요. 얘를 뒤에서 조명을 쏘면은 불투명해져요. 그런데 얘는 투명화가 된 것은 뭐냐면 물은 빠져나가는데 세포 조직은 그대로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얘를 갈아가지고 1kg를 만들면 이마트에 갔더니 이마트에 똑같은 고춧가루가 1kg 있는데 다른 회사 1kg하고 우리 회사 1kg인데 무게는 똑같은데 부피가 더 커. 이렇게 더 커요, 부피가.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면 그 고추 본연의 향이 우리께 강해. 왜요? 향을 안 날려보냈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요.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인데 여기서 획기적인 기술은 고추 농사 지은 분들은 잘 알아요. 고추 말리면 48시간 이틀 동안에 건조기에다 넣고 말려야 돼요. 48시간이 너무 갑갑해가지고 건조기는 한계가 있고 고추량은 많고 이거 이틀 내놓고 다른 거 못해. 이렇게 뚜껑 닫아놓고 계속 이틀 동안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숨질 급해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도를 확 올리면 어떻게 돼요? 까맣게 타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죽어라고 48시간이 들어가야지 고추가 말리는데 얘는 얼마 동안 말릴 건가요? 45분. 네, 45분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1시간이라고 합니다. 1시간. 다르게 하면 청양에서 말린 고추를 청양에 있는 고추를 말리려면 어떤 큰 고추 건조 공장이 48개 공장이 있어야 청양에서 나오는 고추를 말릴 수 있다면 우리는 공장 한 동만 줘도 똑같이 말릴 수 있다. 공장 하나 짓는데 10억이면 48개 공장을 지면 480억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10억이면 끝난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자, 고추값은 똑같은데 고춧가루 값이 왜 비싸야 되냐? 그것은 건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비싸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고추는 똑같은 고추값인데 왜 고춧가루는 비싸야 돼요? 고춧가루 왜 비싸야 돼요? 이유가 없잖아. 건조에 그만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비싸. 태양초 햇빛에다 말리면
에너지 비용 안 들잖아. 인건비가 더 들어가. 이거 갖다 말리라, 비 오는 거 치우랴. 인건비에 들어서 지금은 태양초를 안에서 햇빛에 말리지 않습니다. 예, 그건 집에서 자기 거 먹을 때는 햇빛에 말린 거지 다 건조 시스템으로 말린 거예요. 그래서 48시간 동안에 열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열량, 그 다음에 시설 투자비, 이게 엄청난 게 많은 겁니다. 근데 저희는 48시간 해가 1시간에 말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8시간을 우리는 48번 말릴 수 있다. 48배. 그죠? 이게 엄청난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해서 이걸 했더니 실험까지 성공했잖아요. 성공했더니 누가 저한테 그 기계 얼마냐고. 자기가 유통하겠다고. 기계 안 팝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용역해주는데, 건조 용역하는데 용역비를 받는 겁니까? 남의 거 용역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 고춧가루 유통을 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무말랭이 유통을 하고 싶다. 예. 워너비 고춧가루, 워너비 무말랭이, 예, 워너비 오징어가 나올 거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3%의 경쟁력이면 30%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3%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오징어 원래 값이 3,000원. 근데 그걸 말리니까 10,000원이었다 손 쳐봐요. 우리는 원래 오징어 값 3,000원 똑같잖아요. 예. 받아오는 건 똑같잖아요. 그걸 말리는데 우리는 7,000원 용역이 안 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3,000원 밖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6,000원이면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는 오징어가 10,000원일 때 우리는 6,000원이요. 1,000원 더 남겨가지고 7,000원 줘도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우리랑 가격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오징어 납품업체들 다 죽을 때 우리는 그냥 이마트 다 우리 오징어로 그냥 판쳐. 예. 홈플러스 다 우리 고춧가루가 판치는 거예요. 전국 무말랭이는 그냥 우리가 다 장악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저는 기계 팔지 않다. 세계에 없어. 나한테 못 사면 저 일본에 가서 사오면 되지. 그런 게 없어요. 나한테 못 사면 쟤는 못해.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남의 용역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용역비는 조금 받고 마진은 많거든요. 원래 제조 마진은 없고 유통 마진은 큰 거거든요. 저는 거기다가 포커스를 준다 이 얘기입니다. 하림 김국근 회장님 아이디어를 제가 딴 거예요. 하림 김국근 회장님이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사료 팔다가 실패했어요. 왜? 대기업 속에서 자기 사료 공장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료를 45일 동안 닭 출하할 때까지 외상으로 다 대줬어요. 외상으로 대주면서 닭을 나한테만 넘겨라. 그래서 넘길 때 외상으로 준 사료값을 빼고 깎지도 않아 사료값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 줬어요 돈을. 그러니까 사료에서 마진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닭은 사료에서 이미 벌었으니까 닭은 경쟁력이 있지. 다른 사람은 닭을 가져와서 자기가 마진을 챙겨야 직원들 월급 주고, 예, 그 다음에 자동차 시설 유지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깎아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근데 하림은 이미 사료에서 마진을 챙겨가지고 그거 갖다 공장 임대료,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예, 유지 관리비 다 됐어. 고기를 가지고 이마트에 간 거예요. 원가로 줘버리는 거, 원가로. 어차피 하나도 안 남기고 준 거야, 닭고기는. 그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유통업체들이 다 끊어지는 거야, 닭이. 하림께 막 다 장악하고 맨 앞에 하림께 뜨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달 지나가지고 싹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림이 사료에도 마진 챙기고 닭에다도 마진 챙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료가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아까운 거야. 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에서 사료 주는 옥수수랑 이런 것들을 싣고 오는 배값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A가 안 되겠다. 상선을 인수하자. 그래가지고 아시아에서 최고 큰 상선 회사를 하림이 인수했잖아요. 그겁니다. 아이디어 하나 차이.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거기서 기계 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전 세계의 축, 수산, 임산 제품을 유통하겠다. 그겁니다. 자, 유통화해서
벌어지는 수익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예? 농협은 대한민국에선 농협이지 일본의 농협지사 없어요. 예? 덴마크의 농협지사 없습니다. 그냥 한국에서는 농협이요. 수협, 한국에서는 수협이에요. 근데 우리는 건조협동조합, 건협이 탄생한다. 건협. 그래서 청량은 청량 건협이 있어요. 예? 저기 나주에는 나주 건협이 있습니다. 저기 보령에는 보령 건협이 있어요. 그 건협에서는 거기서 만든 것을 전부 유통하는데, 건협은 일본에도 우리 건협이 있고 덴마크에도 우리 건협이 있고 중국에도 우리 건협이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 농산물, 축산물, 그 다음에 임산물, 산에서 나는 거, 버섯 같은 거, 그 다음에 수산물, 예, 이런 것들을 전 세계 것을 다 유통할 거다. 유통해서 돈을 버는 그 수입, 그 수입의 40%를 지오미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겠다. 이거 여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오미가 끝나면, 지오미가 딱 끝났잖아요. 지오미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모집하냐? 일반 회원들을 모집해요. 일반 회원들은 우리 회원 등록을 하면 싸게 줘. 오징어를 10,000원에 살 수 있는데 말하자면 9,000원, 8,000원에 줘. 그래도 우리가 3,000원 남으면 3,000원 수익의 40%는 우리 사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사업자하고 일반은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생겼어요. 더 똑똑해요. 뭐 차이냐? 먼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먼저 우리 D-Day 4월 14일 날 끝납니다. 4월 14일 날 끝나는 그 안에 들어오면 수익을 나눠가는 멤버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이 건협에서 나오는 걸 저렴하게 하는 그런 차이다. 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나 G딜러고 나 K딜러니까 본사가 벌어가지고 알아서 수당 주는 거 아니야? 유사수신에 걸립니다. 예, 유사수신에 걸립니다. 투자는 안방에서 누워있든 간에 외국에 가든지 수당을 줘야 돼, 주죠. 투자한 거니까 수당을 줘야 돼요. 우리가 주는 것은 수당이 아니라 수익이, 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은 뭐냐면 3.3%의 원천세를 뗀 종사자들한테 주는 지원금입니다. 제가 경찰에서 5번 조사받으면서 너 왜 노는데 왜 주냐 이거야. 그러니까 너네 투자 받은 거다. 유사금융. 이걸 그냥 경찰이 저를 엄청나게 집요하게 추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수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투자된 것에서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멤버들한테 우리가 수익을 3억을 벌었으니까 3억 중에 이번 달은 3억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달도 벌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억 번 거 중에서 1억을 광고비로 쏟아붓잖아요. 되게 기업이. 그런데 우리는 광고사에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한테 지원금을 주면서 열심히 좀 영업 좀 해줘라. 그래서 이번 달에 3억 버는데 다음 달에는 5억 벌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지원금을 주는데 직위가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더라도 사장이 말하는 거하고 이사가 말하는 거, 본부장하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장한테는 얘도 좀 많이 좀 관리해줘라 해서 더 많이 주고, 이사들한테 덜 주고, 맨 말단은 조금 주고 이런 거예요. 왜? 비중이 다르니까. 저는 지원금이라는 거예요. 지원금. 제가 경찰에 가서 계속 주장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 주장대로 검찰로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G딜러든 K딜러든 이벤트 관리 사업자든 지원금을 주긴 줘요. 주는데 활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보류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지오미에 계신 분들 G딜러도 있죠? G딜러 손 들어보세요. 자, K딜러 손 들어보세요. K딜러 플러스 해가지고 이벤트에 하신 분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G딜러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오미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오미 수익도 드리고 G딜러 수익도 안경 수익도 드리고 분뇨 수익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워너비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다른 사람을 안 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주는데 활동을 할 때부터 줘. 맞죠? 활동 안 하는데 막 주면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면 3.3%대는 그 자체가 트릭입니다. 저는 유사수신으로 또 제가 불려가야 돼. 불려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G딜러, 자, 안경에서, 저희가 1,000억을 벌었어. 예를 들어, 안경에서 1,000억을 했는데, G딜러 중에서 이 지홈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500명이야. 1,000억의 40%는 얼마예요? 400억. 400억을 500명한테 준다 이거죠. 그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씩씩대면서 뭐야? 나는 안 줘. 그러면 받고 싶으면 들어와. 그랬더니 다음 달에 500명이 있는데 500명이 더 들어왔어. 그러면 1,000명한테 40%를 나눠준다 이거예요. 그때 나머지가 또 소식을 늦게 듣고 또 들어왔어.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또 더 넓이해서 나눠준다 이거야. 안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활동 안 하는데도 나눠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른 다단계 가서 일하는 사람을 왜 주냐고. 맞잖아요. 예. 절대 안 줍니다. 예, 절대 안 줘요. 받을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와서 활동해야 된다. 그럼 맨 밑에는 뭐야? 문자라도 보내야 돼요. 와서 문자라도. 예, 그러면 지원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건 분명한 거예요. 예, 좀, 예. 네, 그거는 센터에서 지금 갈 길이 멀어. 제가 이거 다 하고 센터에서 종합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국에는 농협이 최고죠. 농협보다 더 큰 협동조합이 뭐라고요? 건협이 탄생합니다. 자, 건협이에요. 건협 로고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챗GPT가 만드는 겁니다. 저는 다 챗GPT한테 부탁해. 챗GPT한테 대한민국을 강조하고, 예, 대한민국을 강조하고 전 세계로 가야 되고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로고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태극기에 태극 빨강과 파랑을 섞어가지고 기가 막히죠?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건조 협동조합 준우 외다라님은 아직 조합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식회사로 시작하다가 조합으로 가거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식자재 혁명, 세계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식량을 해결할 수 있냐면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어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막 양배추가 막 풍작이 돼가지고 막 땅에다가 묻어야 돼. 농부들은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은 땅에다 묻어.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양배추를 아프리카로 보내주면 그들이 양배추를 삶아가지고 먹으면은 배고픈 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양배추를 왜 안 하냐 이게요. 한국에서 있는 당근은 왜 다시 땅에다 묻냐. 그걸 그쪽으로 보내면 되지 않냐. 그런데요, 보내려면 생물로 보내면 썩어. 배 타고 가는 동안에. 냉동해서 보내려니까 장비값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건조해서 들으려니까 건조할 때 열량이 많이 들어가지고 건조해도 못해. 그런데 우리 건협이 탄생하면 전 세계 풍작인 것을 저렴하게 갖다가 건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건조비 재료예요. 여기 수소 발전기가 들어가면 재료가 나옵니다. 그걸 해가지고 건조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진공 압축해가지고 배에다 실어가지고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 워너비가 하는 일은 국가가 하는 일이다. 네. 그래서 건조협동조합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할 거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얘를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냐면 큰 놈이 있습니다. 큰 놈은 얘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런 게 막 100대, 막 1000대 이렇게 들어서는 겁니다. 예, 이게 큰 거고. 자, 얘는 뭐냐? 화요일 날 오시면 얘가 딱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귤, 배추, 고추 이런 것을 만져보라 그래. 이제 의심되는 분 이거 만져보세요. 이런 거 생물이잖아요. 딱 집어넣어. 그 다음에 가동시키고 제가 강의를 해. 강의를 한 1시간 뒤에 딱 꺼내.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한 시간 만에 진짜 말렸잖아요. 이 마술가 같은 얘기를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내주기 위해서 이제 이거 다음 주를 화요일 날 하고 그 다음 주일 화요일은 양재동의 덕케이 호텔이든지 여기 GS 빌딩의 세미나실이든지 우리가 서울서 700명 세미나를 하자. 예, 대전에서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하자. 그때 이거 가지고 올게요. 바퀴를 날아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여기 설계에 보면 바퀴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바퀴. 제가 끌고 다니려고 이렇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게 다음 주 화요일 날 선을 보일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데 자 건조혁명입니다. 건조혁명 배추 이렇게 배추 말린 거 보세요. 배추 얘가 생이고 얘가 말린 거예요. 그게 그건데 왜 말린 건데 약간 허해졌냐? 물이 빠져나와서 약간 허해진 거예요. 예, 그래도 색깔을 그대로 고유색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원해혁명이 일어납니다. 원해혁명. 생화건조. 이게 사진 이거 여자 웨딩드레스예요. 웨딩드레스 입은 꽃.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그 예식 그 결혼이 있어가지고 왔었거든요. 토요일 날 여기 왔었는데 호텔에서 하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꽃이 생화를 갖다가 다 해놨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예요. 생화니까. 그리고는 예식이 끝나니까 막 그 로비에서 생화를 막 잘라가지고 막 나눠줘. 오는 손님들한테. 왜? 상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빨리 처리를 하고 사다닥 처리하니까 다음 예식 때문에 또 생화가 또 막 들어와. 왜? 그 뭐 예식이 1시간 단위로 막 탁탁탁탁 붙어 있으니까. 다 생화로 한단 말이죠. 요 생화를 우리는 색깔 똑같이, 이파리 똑같이 건조해. 그러면 계속 재활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재활용해서 계속 쓰잖아. 10년도 써요, 10년. 네. 재활용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생화로 웨딩홀을 장식하는데 예전에는 1,000만 원 들었다면 300만 원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왜 재활용하니까? 원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오면 화분채 그대로 말려있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화분에 흙까지 말라가지고 딱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색깔이 살짝 처질 수도 있는데 색을 지금은 얘는요 얘는 건조한 건 맞는데 색을 칠한 거예요. 스프레이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같지는 않잖아요. 말린 것은 말린 건데 여기다가 페인트 칠을 한 겁니다. 라카 칠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화 같지는 않아요. 예. 조화 같기도 하고 조화와 생화 사이에 있어요, 얘가. 근데 저희가 한 것은 똑같이 생화 같은데 거기다가 코팅을 탁 스프레이에다 코팅을 딱 해놓으면 색이 살아나요. 색이 그대로 살아나요. 예, 그래서 그 코팅제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물불경추라 물에도 강하고 불에도 강하고 경도가 있고 투명한 이걸 개발해서 특허가 지난주 열흘 전에 특허가 나왔어요. 예, 2년 만에 나왔어요. 2년 만에. 물불경투라 그래요. 물불경투 왜 물불경투를 개발했냐면 제가 서울 강남 삼성 빌딩 앞에 저희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때 또 잘 나갔어요, 제가. 잘 나가니까 목사인 저를 형님 뻘 되는 분이 있는데 연예 제작자 협회장이야. 연예 제작자 협회 되니까 우리나라 연예 기획하는 거에 대장이에요. 동생 서울에 사무실 냈으니까 가자 룸사롱 가가지고 목사도 이거 알아야 돼. 딱 그런 다음에 룸사롱에 저를 데려가가지고 그 누님이라 그래 다 누님 마담이 누님 저 왔어요. 내 동생 목사야. 그러다가 앉혀. 아가씨들 불러. 저는 그렇게 이쁜 아가씨들이 거기에 다 모이는지 몰랐어요. 예? 진짜 이뻐. 그냥 제가 가슴이 쿵당쿵당해. 그래가지고 제 옆에도 하나 끼고 자기도 끼고 예, 다 껴. 제가 설교 시간에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낀 다음에 인사해 목사님이야. 한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동생 뭐해? 옆에 이렇게 좀 만지고 해야지. 제가 참다 못해가지고 형 목사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들어올 때 얘기나 해주고 말이지. 내가 만지든지 말든지 하지. 목사라고 해놓으니 어떻게 만져요. 그런데 강남 그 삼성 옆에 있었는데 한 블럭만 뒤로 가면 타일로 된 건물들이 그 한 블럭만 뒤로 가면 타일로 된 건물들이 타일이 시커매져가지고 아주 강남 한복판에 건물이 꼴상사나워요. 볼상사나워.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저거 도배를 해버리면 좋겠다. 싹 도배를 내고 도배를 했는데 종이 도배를 했으니까 비 오면은 젖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페인트를 딱 칠하면 걔가 물불경투예요. 물에도 강하고 불에도 강하고 경도가 있어서 타일처럼 돼버려요. 딱 칠하면 도배지가 타일이 돼. 그리고 얘가 도배지를 뚫고 가가지고 벽 타일하고 그냥 딱 붙어버려요. 얘가 뭘로 만드냐면 규소로 만든 거예요. 규소. 이 규소가 물유리, 유리. 얘가 굳으면 유리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탁 코팅이 되는 걸 개발을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가는데 중앙분리대가 그냥 회색깔의 콘크리트로 돼 있잖아요. 시멘트로. 그거 계속 보수공사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지나면 비 오고 나면 곰팡이 쓸어 거기 꺼먹해요. 그 다음에 겨울 지나고 나면 이게 그 염화 나트륨 뿌려가지고 그것도 다 부식돼요. 거기를 현수막을 1kg는 장미 그림, 1kg는 진달래 그림, 1kg는 개나리 그림을 현수막을 가지고 쫙 현수막을 거기다 붙이고 우리 물불경투를 쫙 뿌리면 중앙분리대가 아주 그냥 꽃밭 중앙분리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안서까지 다 만들었는데 지금 워너비 이미지 때문에 아직 제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변호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제안합시다 이거. 제안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중앙분리대에 꽃밭이, 그러면 저녁 때 운전에다가 회색깔, 왼쪽도 회색깔, 오른쪽도 회색깔, 가드라인이 회색깔, 똑같은 색을 운전하면 졸음이 온다고. 근데 여기가 쫙 비치는데 꽃 그림이 쫙 알록달록 꽃 그림이 있으면 졸음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인천공항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부산까지 가면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쫙 나오는데 이건 뭐야? 별천지의 꽃밭이야. 고속도로가. 터널을 들어갔더니 터널이 가깝은 게 아니라 터널이 현수막이 그 타일이 돼 있는데 창문이 돼 있는 그 창밖에 들판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 밖이 그냥 쫙 광경이, 야외 광경이 펼쳐지는 거.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누구 아는 사람 인맥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라. 이걸 한번 좀 해봐라. 대통령이 됐으면 대한민국을 좀 디자인해봐라. 이거를 제안을 했다가 중간에서 차단됐어요. 못했습니다. 왜? 특허가 안 나왔어요. 특허 등록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면 끝도 없다고.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자, 빨리 가야 됩니다. 이제 시간 없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쌀. 정부 비축용 쌀 건조를 수분 15에서 15%에서 5% 낮춰야 돼요. 쌀을 안 낮춰서 보관하면 다 썩어. 모든 쌀은 건조해야 됩니다. 건조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면 한국농정이라는 신문에 2024년 작년 산 쌀 공급 비축 물량 40만 톤. 40만 톤을 우리가 다 건조하면 매년 그만큼 건조해야 돼. 40만 톤. 이 돈이 우리 돈이다. 건조 비용. 우리 비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다른 건 40시간 걸리는데 우리 1시간 만에 끝내버리니까. 이런 게 다 우리 돈이다. 이거예요. 이런 거. 원해의 혁명. 자, 한국건협이 농협이 916개가 있습니다. 지역 농협이. 916개마다 우리 건협이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축협이 116개가 있어요. 거기도 하나씩 들어가. 91개 지역 수협이 91개 있는데 거기도 하나씩 들어가. 125개 산림조합이 있는데 거기도 하나씩 들어가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협이 단위 건협이 1248개가 들어간다. 단위 농협 1248개,
한 군데당 조합원이 1000명이 들어가면 100만 명의 조합원이 생기고 조합원들은 일반 회원이 되는 거예요. 원업이 일반 회원이 돼. 그들은 우리 걸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협에서 자기 배당받는 게 뭐냐면 조합원이 70% 가져가. 자기 돈을 댔으니까. 그런데 30% 수익에서 40%는 누구한테 간다? 지영이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만이겠어요? 세계 153개국. 왜 153개국이냐면 200여 국가인데 나머지는 좀 짜투리니까 빼고 153. 성경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게. 고기를 잡았는데 축복의 숫자가 153마리더라. 그런데 전 세계에 군인들 있잖아요. 군대 없는 나라 없잖아요. 군 선교회가 전 세계에 15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그 라인을 타고 각 나라의 조합을 만들겠다. 그래서 153개국 세계 건협. 세계 건협 중심인 어디예요? 한국. 한국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통합. 농협은 한국에서 난 농협이지. 건협은 전 세계 153개국을 어우르는 세계 건협이 나오는데 세계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뜨면 제2의 유엔이 될 수도 있다. 맞죠? 그래서 100만 명씩 153이면 1억 5천만 명의 회원이 만들어질 거다. 1억 5천만 명. 그들이 우리의 생활용품들을 다 쓰게 될 거고 우리가 제조하는 거 다 쓰게 될 거다. 안경도 1억 5천만 명이 쓰게 될 거다. 예, 이 얘기입니다. 이 꿈이 누구 사업이라고요? 지어미 사업입니다. 지어미 사업. 지딜러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예, 못 받습니다. 분녀자원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이것은 건협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건협이 언제 끝난다고요? 4월 14일 날 끝납니다. 예. 자, 수소발전기는 이 얘기 너무 커서요. 시간도 지나가지고 18일 날 오시면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요게 요 수소발전기 오직 예수가 이분이 아주 우리 연구원자님이 자기 카톡이 오직 예수요. 믿음으로 하는 분인데 파동기 분들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믿을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배신하지 않는다. 이 수소 발전기가 이제 3월에 한국에 와서 조립을 하면 4월 중순이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만 없어지지 발전기가 가동됩니다. 물만 없어져요. 근데 우리 본사에 오시면 보일러도 나와 있고 가스레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수소 가스레인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기로 지금 가는 것은 발전소를 만들면 발전기를 팔질 않으니까 전기만 파는 거예요. 전기. 우리 기술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한전하고 같이 가야 될 사업입니다. 한전하고. 그래서 20kW짜리 발전기를 모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원자재가 싸니까 중국에 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3월 10일 언제예요? 어제잖아요. 회장님 중국 출장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조심히 다녀오시고 좋은 소식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걸 제가 카톡을 올려놓은 겁니다. 어제 출국했습니다. 그러면 5일 있다가 옵니다. 여기에 수소 발생기 부품, 그 다음에 발전기 부품을 전부 세팅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팅하고 오면 돈 한국에서 입금하면 쫙 한국에다가 샘플들이 와요. 그걸 조립을 하는데 한 달 정도 잡습니다. 그 조립이 되면 수소가 발전기가 전기는 10kg를 넣는데 10kg의 전기를 넣는데 여기서 수소 나온 것 같다 20kg 발전이 돌려. 그러면 10kg는 다시 물 분해하는 데 쓰고 10kg는 팔아 전기를요. 자, 이제까지 안경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분뇨 탄하기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건조기 실패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사업이 뭐예요?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에너지 혁명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이거는 결과를 보고 내셔야 되는데, 그러면 근거가 있냐 없냐? 근거 없는데 뭐 중국 하겠어요? 실험을 다 해서 전기시험연구원에서 성적서를 냈습니다. 예. 들어가는 전기 칼로리 대비 나오는 게 3.3배, 330%가 성적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발전기를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했던 부분인데 수소가 법으로 합법화 안 됐던 시절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수소가 합법화 됐습니다. 예, 그래서 수소 발전기를 지금 이제 만들어내서 한전하고 공동사업을 벌리겠다. 이게 이제 저희 계획으로 있는 게 수소 발전기입니다. 이거 나오면 G딜러, K딜러, 뭐 지오민들 다 쳐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떼돈. 예. 자,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앞에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뽑아와서 얘가 이제 중요한 건데 얘는 5분 안에 끝내야겠습니다. 5분 안에. B2B 워너비 코드 거래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조만간 거래소가 나올 건데 제가 이제 우리 워너비 모집이 정회원 모집이 딱 끝나면 더 이상 모집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비트코인이 금액이 벌써 1억 2천만 원까지 왜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짜장면 배달하고 배달한 사람한테 배달료 대신에 짜장면 값 대신에 코인을 줬어요. 비트코인을 뭐 5개인가 뭐 몇십 개인가 줬어요. 그랬던 코인이 지금 1억 2천만 원까지 한 개당 간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숫자가 딱 정해졌어. 코인 숫자가 정해졌어요. 안 늘어나 얘가. 정해진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코인 숫자가 정해지니까 정해지는데 살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코인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래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코인을 샀다가 다시 현금 목돈이 필요하면 내다 팔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코인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소가 때문에. 세 번째는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비전을 줘. 사람들한테. 비전이 있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워너비의 코드가 몇 코드냐면 80만 코드입니다. 거기서 10만 코드 빠지기 때문에 현재는 70만 코드입니다. 환불 때문에. 자, 그냥 80만 코드라고 했어요. 지금 워너비는 80만 코드가 정해져 있어요. 지오미에서 좀 더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80만에서 100만 안에 안짝 들 거 아니에요? 자, 코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80만 코드한테 10,000원씩 드리면 80억이 들어가야 돼. 맞죠? 80억이 들어요. 충분히 10,000원이나 10만 원도 줄 수 있어요. 왜? 발전기 나오고 건조기 나오고 왜? 안경 나오고 막 우리 계열사들이 막 드러나고 메타버스 뜨고 전 세계 막 건물 팔아 제끼고 이러면 10,000원이면 10만 원이 뭐겠어요? 계속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좋아 10,000원 드린다고요. 10,000원씩. 그랬더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한 달에 10,000원이니까 아이씨 10,000원 받아가지고 뭐 했어? 언제 워너비 클까요? 언제? 이런데 10,000원씩 안 주고 80억 가지고 여러분 코드를 사겠다. 사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정에 주겠다. 본사가 사려고 작정하고 덤비겠다 이게요. 그러면 환불하면 여러분 직급이 무너지죠. 없어지는 거니까. 환불은 이제 없다. 왜 없어요? 코드를 본사가 50만 원이면 50만 원부터 사기 시작할 거예요. 자, 84는 8억. 제한돼 있어요. 숫자는 제한돼 있어요. 본사도 사고, 자, 은행에서 내가 1,000만 원을 은행에다 넣어놨어요. 1,000만 원을 은행에다 넣어놨더니 1년 이자가 20만 원도 안 나와요. 10만 원 나와.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받는 거예요? 넉넉 잡고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근데 이름껏 10,000원 받는 게 1,000만 원이 더 늘지는 않아. 죽어떻게도 안 늘어요. 장점은 뭐냐면 내가 1,000만 원을 쓸 때 은행에서 찾을 수 있다는 장점 외에는 뭐 받는 게 없어. 늘어날 비전도 없어. 코인은 숫자가 제한돼 있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비전이 있잖아요. 은행에다 넣는 건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거래소가 딱 작동되면서 뭐야 워너비가 이런 사업들을 벌려?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저 건협이 예? 전 세계로 가게 될 것 같은 비전이 있어. 근데 숫자는 딱 정해졌어.
그리고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한 코드 사두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계속 들어와. 계속 늘어나.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하면 다시 팔면 되잖아요. 거래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 코드는 여러분들한테 10,000원씩 나눠줄 때가 되면 1,000만 원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얘는. 그게 1,000만 원에서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 왜? 10,000원이 20,000원 수당에다 늘고 20,000원이 30,000원 수당에다 늘면 얘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우리 워너비의 G코드 가지고 있는 G코드는 글로벌 코드라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G딜러는. 그거를 그동안에 헌신적 취급하듯이 다단계 회사에 지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환불하고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속하는 것은 뭐냐면 환불한 사람들이 돈 자기가 여기다가 1,000만 원 넣었는데 자기가 환불 받은 것하고 수당 받은 거 다 합쳐가지고 600만 원밖에 없어서 400만 원 못 받았다. 그러면 400만 원은 50만 원씩 400만 원이니까 8코드를 주겠다 이거예요. 주겠다. 예, 환불한 사람들한테도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워너비 와가지고 워너비 와서 손해봤다는 소문 나가면 우리의 불명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줘서 그 코드를 더 많이 팔아라. 예, 이거예요. 우리는 환불 안 하는 사람은 돈으로 한 박스에 10코드를 가지고 있는 분, 예? 아바타 코드 10개를 가지고 있는 분은 50만 원이 1,000만 원 되면 1억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지원금 주는 것도 주는 건데 코드를 올리는 데다가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제한이 되면. 그래서 이 거래소를 만드는데 이 거래소는 본사가 돈을 내주는 거래소가 아니라 P2P, 사람 대 사람이 1대1 거래하는 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예. 1대1 거래소 매입자가 있고 매입자에는 본사도 들어갑니다. 매입자가 있고 본사가 해서 우리가 돕는 아이들 할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겨우 박스를 줍든지 뭔가 일을 해가지고 손주를 키우는데 병원에 입원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코드를 1년 동안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와서 그것을 약자한테 나눠줘서 재기할 수 있는 용도로 우리는 쓰겠다. 예. 그래서 코드는 항상 살아있습니다. 이제 4월 14일 끝난 다음에 코드가 환불이 아니기 때문에 코드는 사람만 바뀔 뿐이에요. 직급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장이 있든 본부장이 있든 밑에 있는 거 돈 아시면 팔아라 이거예요. 예, 팔고 상위 직급만 가지고 있든지 예, 더 올라가가지고 올라가서 팔아라. 예, 그건 뭐 알아서 하시라 이거예요. 시장은 본사와 일반인들이 예, 매입하기 시작할 거다. 왜냐면 우리 계열사의 작품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의 4월 달 지나가면 이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지홈에서 상주와 구독을 만났을 때 이것은 이런 이제 우리 렌탈 서비스하고 상주 서비스가 처음으로 결합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센터에 가셔서 자세히 물어보고 지홈에 가입하실 분 가입하시고 직급을 제가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지홈이는 효소도 대단한 건데 건조가 붙어 있다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사업이에요. 지홈이 사업을 만만히 보는 건 안 됩니다. 지홈이 사업은. 그래서 18일 날 숫자가 그렇지만 18일 날 오시면 건조기가 딱 등장하는 순간 그때부터 5차, 6차가 시작되잖아요. 대폭발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대폭발이 일어나야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딜러 다 가지고 있지만 지홈이도 반드시 보유하시고 이왕이면 높은 직급을 보유하셔서 가치가 딜러가 1,000만 원이면 예, 본부장은 얼마겠어요? 예, 본부장은 최하 15배 이상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수당 수준이 다르니까 예, 그런 부분으로 예, 거래를 유도하겠다. 예, 본사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시간 15분 동안에 강의를 했는데 느낌은 가지셨나요? 예,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느낌. 예, 중요한 것입니다. 직관으로 우리가 워너비는 대단한 회사다라는 그 느낌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전영철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나가시면서 저희들이 기증해드리는 교수 하나를 한 봉씩 드리는데 기존 사업자님들은 조금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준비한 게 200개인데 지금 인원이 한 230명 정도 좀 오셨어요. 그러니까 좀 양보해 주시고 나가시면서 들으려면 듣고 아이고, 야. 많이 오랜만에 봬요. 죄송합니다. 아유. 이것이 뭐냐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 전복 기획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열심히 해주세요. 생각지 못한 것을 우리 회장님 한번 보자요, 보세요. 나온 이런 시스템을 그거 여러분들이 직원 가져가야 돼요. 참여하신다면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끝!